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옛날에는 환자로 왔었거든요. 꽤 됐습니다. 80년대? 그때 저도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환자로 와서 여러모로 치료도 많이 받고 많이 이렇게 지금은 엄청 건강해진 거예요. 한 10분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도 많이 한참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0분 이상을 말을 하고 나면 기력이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4시간, 5시간이든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그렇게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귀한 하나님의 동산에 오셔서 여러분의 자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건 큰 특권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와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누림이 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좀 특별한 또 하나의 또 사명을 하나님이 저한테 부여해 주셔서 원치 않게 제가 이제 학교에 관계돼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전문 상담사로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지금은 이제 대한교육지원센터에서 제가 스쿨 119로 해서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숙려제를 담당하고 있고 또 가정법원에서는 또 집행유예 받은 아이들을 계속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또 1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지도를 맡고 있고요. 각 학교에서 많은 문제 아들을 교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긴 좀 어려운 그 현장 속에 갔을 때 느껴지는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저랑 같은 의식을 가진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지금 칼럼니스트로 지금 계속 글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살기 좋습니까? 뭐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면은 살기는 좋은데 우리가 정신적 건강이나 여러 가지는 살기 좋습니까? 안 좋아요. 우리 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들 80년대 90년 살았을 때에 그때는 어려워도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진 게 많을수록 아니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세상은 우리에게 결국 이 문화가 우리를 행복해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더 힘들게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볼 때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를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했습니까? 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악한 세대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악한 세대.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세운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규정과 여러 가지를 세운 그러한 의미가 아닌 세상적 가치 기준과 또한 타락해 있는 모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세워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타락된 이 세상에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새로워지나요? 새로워지지 않나요? 어지러워요. 그렇죠?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 세상은 카오스라고 그래요. 혼돈의 세상이에요.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도 없는, 그렇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우리 옛날 80년, 90년대를 생각하면
나름대로 잘 기준이 서 있으니 이 기준이 지금 어떤가요? 다 무너졌죠. 그렇죠? 다 무너지고 뭐가 뭔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분별하는 그런 악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살려면 말씀 봐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교육에 관한 문제예요.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시대의 상황에 도덕과 윤리가 아주 건강합니까?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뭐 도덕 의식, 윤리 의식이 아예 없는, 거의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그렇게 지키는 사람을 되게 희귀종으로 할 만큼, 그렇죠?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또 가장 중요한 건 절대 가치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뭐냐면 상대적 가치 기준에 정하여서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요즘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 주장만 해요. 남의 이야기 귀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 보나요? 안 해보나요? 안 해요. 자기 입장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지금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요. 틀리면 틀린 거예요. 한여로 말해서 우린 다 알잖아요. 한 아이가,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걔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절도를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위탁이 됐는데 뭐라 이야기했냐면 재판 받을 땐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해요. 끝나서 저한테 위탁을 받아서 저랑 상담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당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 해요. 걔 얘기는 그거예요. 새로운 자전거가 있는데 내 건 아니에요.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100만 원짜리인데 성능을 좀 테스트하고 싶어서 자기가 주인이 없을 때 자기가 그걸 타고 한 바퀴 동네를 돌고 그 다음에 갖다 놨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가져간 것도 아닌데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도 갑작스럽게 왜 갖다 놨는데 뭐가 문제일까? 갑자기 저걸 생각하면, 자기 생각식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건 남의 그 주인의 허락 없이 그 물건을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뭐하죠? 움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애들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 생각이 법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상대적 가치 기준에 사는 지금의 애들이 세상이에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혼 가정이 적나요? 많나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혼 가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또 중요한 건 다 요즘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옛날엔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요.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 벌어도. 지금은 두 사람 벌어도 빠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어른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이 교육이 제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었어요. 잘못하면 또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또 아니면 뭐 부모님이, 또 엄마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핵가족이 된 이후부터 뭐가 생겼냐면, 핵가족이 되고 그다음에 맞벌이가 늘면서 또 이 가정이 깨지면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바로 인성 교육이 부재되게 됐어요. 애들한테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보이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호하고 오냐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절도 없고 예의도 없고 진짜 우리가 말하면 완전히 넘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 시대는 책임의식이 있죠. 자기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잖아요. 지금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책임의식이. 그리고 아니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말고. 왜? 자기들이 얘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지금 10대들이요 모든 법을 다 깨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법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야 저 법에 어른들이 걸리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섭대요.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제도적으로 지금 뭐가 생겼냐면 이제 가정이 이혼 가정이 늘고 여러 한부모 가정이 늘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인성교육의 부재가 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제도적으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부모의 체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약화시키는 겁니다. 아동법이나 그렇죠? 뭐 아동보호법이나 아니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어떤 범주 내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잘못해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때리면 폭력으로 처벌받습니다. 며칠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아이가 자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절도죄를 해서 이제 절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한테 뺨을 때렸어요. 자기 자녀한테. 그게 문제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문제돼요. 분명히 그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뺨 때리는 건 당연해요. 옛날에는 당연히 그렇게 혼나게 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신고를 했습니다. 누가?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에 걸리게 됐어요. 그 기사가 난 그 댓글들을 보니까 애들을 대체 범죄자로 만들자는 건지 대체로 그걸 방치하자는 건지 그럼 부모 할 일이 뭐냐 이거죠. 부모 할 일이. 이건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아이들을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자는 얘기예요. 지금 아이들 향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른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애가 망가지는 걸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이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10대를 예로 보지 마세요. 얘들은요 이미 성인 문화에 다 지금 자기 문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인 문화를 이미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얘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문화를 즐기고 있고요. 그중에 우리처럼 좋은 것만 가지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못된 것, 나쁜 것, 아주 악랄한 것만 다 배운 거.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성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대한 부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 절대 애를 10대라고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말 한마디 교사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도 자기는 처벌을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성인 문화, 특히 게임 문화, 이런 폭력 문화죠. 폭력 문화 여기 애들이 다 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하기보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훈계하기보다는 그냥 방치나 또 오냐오냐 교육식으로 많이 가는데요. 제가 어떤 부모님을 상의를 했는데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해서 상담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부모 가진 근데 딸인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을 듣는데 학교 가는 데부터 어느 순간부터 엄마한테 대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반말하기 시작하고 등치가 3학년 되니까 걔가 좀 컸나 봐요. 나름대로. 엄마가 맞짱 뜨자는 얘기죠. 같이 싸워요. 엄마가 같이. 머리 잡고서. 좀 충격 받겠나요? 안 받겠나요? 충격받죠. 심지어 중학생 같은 경우는 뭘 봤냐면 그때 그 엄마를 상담했는데 집에 갔는데 눈이 밤탱이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딸한테 맞아서 된 거예요. 지금 폭행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10대들이.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지금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 교육 문제를 하냐면, 여러분의 지금 자녀라는지 지금 손주라는지 있죠,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야 되고 어떤 상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할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나요? 물론 나름대로 우리 몸도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또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같이 우리가 또한 생각하는 가운데 돌아봐야 돼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 말이 맞죠? 그게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정이고 또 내 생명이고, 그렇죠? 내 자녀고 또 손주고, 그 책임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또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부분에서 바로 잡을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그 부분들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충격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의 문제점들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그 초등학교인데 어떤 일이냐면, 제가 최근에 그 기사를 쓰면서 학부모들이 학교 안에서 갑질하는 행위가 늘어났어요. 초등학교에서. 전에는 안 그랬어요. 군사부 일체란 말이 뭐죠?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만큼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말은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예법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았나요? 안 밟았나요? 안 밟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만큼 소중했고, 왜? 자녀를 교육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하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초등학교 누가 다 망치고 있냐면 이 부모들이 가가지고 한 예예요. 아이가 이렇게 물을 먹다가 물을 먹는데 걔가 약간 좀 이렇게 몸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교사가 그거를 잡아줬어요. 이렇게 잡아줬는데 애가 그러면서 이제 물을 먹고 난 이후에 집을 갔는데 해필이면 요 등 쪽에 멍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보고 누가 그랬냐 했더니 선생님이 잡아줘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누구한테 가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상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애 말만 믿고 와서 왜 그랬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왜 거짓말하냐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나중에 안 되니까 고소까지 하고, 교육청에다 신고하고, 나중에 더 안 되면 경찰에 고소하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무혐의로 처리됐지만, 무혐의 처리되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서 병원에 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의외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그런 부분에서 또 심해서 병원 가든지 학교에 관계된 상담에 가서 상담을 받는 교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생겼냐면 이 초등학교는 부모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바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한테 덤비는 거예요. 부모가 했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부모님들이 한 모습을 보고 저래도 되나 보다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욕하고 그 다음에 막대하는 모습들이 벌어져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자, 우리 같이 보통 일단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축구를 하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심센 아이가 한 아이가 아니야, 우리는 선생 하는 것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배구나 하자. 누구 따라갔을까요? 애들이. 그렇죠. 왜냐면 선생보다 누가 더 무서우냐 하면 심센 애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다 글로 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어떻게 그 제재할 수 있을까요? 잘못 제재하면요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혼내키지도 못하고요. 예?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현재 학교예요. 이게 그 현재 학교예요. 이게 현재 지금부터 초등학교입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학교는 나름대로 그 부분이 잘 되는 학교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통제 불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들이 떠들어도요. 그거 제재한다고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떠들기 더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지금 초등학교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아이들은 그 폭력 문화를 통해서 영화나 게임이죠. 영화나 게임도 이 폭력 문화가 졌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초등학교 2학년들이 싸움을 하는데요. 지금 실제 있던 사건입니다. 싸움이 나는데 어떻게 싸운 줄 아세요? 우리 옛날 같으면 주먹으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남들끼리는. 요즘은요 물건 가지고 싸워요. 연장이지 연장. 주변에. 그러니까 공터에서 애들이 놀다가 이제 말싸움 붙어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니까 한 아이가 이제 연장을 드니까 계속 연장을 두고 같이 연장으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깨지고 어디 깨지고 병원 또 실려가고. 지금 애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른 문화하는 아주 못된 것들을 나쁜 것들을 그대로 애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이. 또 가장 중요한 건 얘들이 게임을 통해서 아주 잔인성을 배웁니다. 게임들 중에 어떤 게임이냐면 사람 몸을 자르고 부시고 완전히 사람이에요. 게임 안에. 몇 사람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는데 칼로 베고 죽이고 나중에 총으로 쏴서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게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배운 애들은 어떨까요? 사람 죽이는 거요? 그거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없지만 예? 진짜 떨어요. 그렇죠? 걔들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걔네들은 그런 관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애들이 나중에 중학생 되니까 어떤 게임을 합니까? 시키는 게임이 있어요. 시키는 게임 가운데 최근에 그래가지고 하나이가 시킨 게임 가운데 그 초등학생 여학생 하나를 잡아가지고 몸 전체를 다 해부해버렸잖아요. 죽여가지고 중학생이.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게임의 룰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로서. 이 애들이 이러한 이 폭력적인 문화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최근에 범죄 조직에서 뭘 악용하냐면 10대들은 사람을 죽여도 특히 만 10세 이하는요.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범죄 조직은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살인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대들을 통한 여러 가지 범죄와 관계된 부분들을 끝나풀로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상은 나중에 제가 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이러한 가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문화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들 가운데 왕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 관계에서. 왕따가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어른 사이도 왕따가 좀 무섭죠? 그렇죠? 두렵잖아요. 그렇죠? 남들 노는 데 가게 되면 그만큼 스트레스 그 장난 아닙니다. 그거 완전히 정신적 질환까지 올 만큼 문제를 일으킬 만큼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얘들이 그렇게 해요. 왕따를 시켜요. 그리고 하늘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왕따 안에 은따 문화가 있어요. 왕따면 이제 학교 폭력으로 걸리니까 은근히 따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쁜 짓도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시키면 해야 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예요.
와, 이제 지금 그렇게 세상에 아이들이 지금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10대들이요. 야동을 많은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 야동을 보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나요? 아니요.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충동이 있고요. 하나의 문화가 그 어느 학교 애들인데 걔들은 4학년들인데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그게. 여러분 그것이 이해됩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성관계를 갖는 게 하나의 문화예요. 그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그 야동에 대한 부분들을 뭘로 일단 보죠, 애들이요? 다 이걸로 봐요. 다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걔들은 뭐냐면 SNS를 통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애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그 뭐죠? 아이들이 그 초등학생들도요. 성매매를 합니다. 돈을 받고. 자기가 그 사이트를 만들어요. 어떤 부분을. 그래서 만들어서 그 글을 올려서 거기 들어오는 성인과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왜냐면 두 가지예요. 즐기는 것과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애들 문화, 지금 초중고 다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뭘 생각하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돈 때문에. 많이 벌라고. 너 왜 그 직장 가지려 하냐? 왜 너 그 학교 가려 하냐? 왜 공부 열심히 하느냐? 뭐라는지 말하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돈 많이 벌라고요. 그 속에 뭐가 드는 줄 아세요? 돈은 수단입니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생활에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자기 가치 실현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조건 하에서 그것이 목적이 돼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 물질에 대한 관념이에요. 요즘 고등학생만 돼도요. 알바를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번 줄 아십니까? 한 달에. 한 달에요. 알바를 하면 아이들이. 저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용돈 주는 거 있잖아요. 보통 그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줍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근데 걔들은 얼마를 번 줄 아세요? 알바를 하는 애들은 40에서 60만 원을 법니다. 그러니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여자들은 주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요. 남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개념이 아낀다는 개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린 나이부터 돈을 많이 자기들이 만지고 그거를 절제 없이 막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또 그 주의력이 상당히 깊을까요? 낮을까요? 주의력이 낮아요. 그리고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과잉 행동하는 장애 학생이요. 평균적으로 한 반에 2명씩 있답니다. 이 두 아이가 있으면 수업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두 아이가 시너지 효과를 해요. 하나 떠들면 다시 떠들어요. 떠들면 누가 떠들까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 같이 떠들어요. 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못 한답니다. 애들을 이거 제재한다고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젠가 엊그저께 보니까 그 초보 교사가 처음 발령받은 교사가 너 집에 가라 했대요. 가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법정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200만 원 벌금 나왔어요. 선생님이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게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부모가 신고를 해서. 그렇잖아요. 당연히 수업 자체가 안 되니까 너가 방해하니까 넌 가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서 확대하고 여러 가지 뭐죠? 뭐 학습권 뭐 박탈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가서 법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서 200만 원 나온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애들은 나쁜 짓 하더라 마음대로 하라고 법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른들이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지금 학교에 지금 실정에 지금 아마 교육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초등학교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아마 제 글에도 그런 글이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교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을 사랑해서 제재를 가하고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자제시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좀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말만 가지고 애들이 말 듣나요? 안 듣나요? 지금 애들이 안 들어요. 다 무시해요. 자기 부모도 무시하는데 뭐 자기 부모도 무시하고 같이 우리 말하면 이렇게 그 이렇게 덤비는 애들인데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런 애들이 학교 오면 어떨까요? 같이 합세를 하니까 웃긴 건요, 애들이요. 개인별로 상담할 때는 잘 알아들어요. 하겠다 해요. 지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무슨 영웅심인지 몰라도 같이 나쁜 짓 하면 같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게 되게 지금 심해져 있는 상태예요. 아이들은 그걸 즐겨요.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누가 잘하냐 이거지. 누가 그것을 더 나쁜 짓을 누가 잘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아이는 가장 거기서 인기 많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정상인가요? 비정상이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지금 그러한 학교의 생활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정을. 몰라요. 나중에 사고 터져서 오면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집에서 얼마나 얌전한데요. 우리 아이는 얼마나 착한데요. 네, 집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 생존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는. 왜요? 네, 밥 세 끼 먹어야 되죠. 필요한 걸 때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용돈 타려면 어떻게 해요? 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 안 들으면 잘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가 있어요. 예, 그래 딱 하고 학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인격을 쓰고 있어요. 이 언제부턴가 아이들이요 이렇게 지금 변질되고 우리 시대에 순수했던 그 순수함은 다 사라지고요. 아주 사악해졌어요. 아주 사악해졌어요. 법정에서도 판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법원에 있으니까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들이 죄의식이 없답니다. 죄를 짓고도 나쁜 짓을 하고도 사람을 그렇게 패고 그 다음에 상처를 내고 죽음 직전까지 만들고 또 죽여서까지도 죄의식이 없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참 법정에서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판사들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애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5학년도 지금 재판을 받아가지고요 들어가 있어요. 상해치사로 5학년도요 재판 받습니다. 만 10세 이상은 재판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더 심각한 건 중학생이에요. 그렇게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막 자랐던 엉망진창한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온 문제를 뭐가 하냐면 이 애들도 어떻게 해요? 좀 더 지능화되기 시작합니다. 좀 더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예로 이제는 야동을 통해서요. 요즘 애들 다 봅니다. 중학생들은 남녀 다 봐요. 야동을 통해서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중고등학생들 이성 친구 사귀면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관계는요 기본입니다. 옛날 미국에서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로 하면 성관계를 맺는 관계를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못된 나쁜 문화가 지금 다 들어와서 지금 서로 교제하고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 내 아이가 지금 여학생을 사귀고 남학생을 사귈 때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 아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왜냐면 그 못된 걸 그대로 다 보고 그게 하나의 또 그들 문화예요. 이제는 창피한 게 아니라 제가 관리했던 애 중에서 중학생인데 중학교가 2학년인데 참 부산에서 유명한 일을 좀 일으켰던 애들이에요. 그 중에 여학생 하나인데 걔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4명을 이제 그 상담하는데 그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앞에서 너 오늘 걔하고 했지? 너 어제 걔하고 했지? 제가 지금 상담 그 아이들을 교정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내 앞에서 애들이 이야기하기를 너 어제 했지? 너 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앞에서. 심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문화예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옛날엔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잘끼리 이야기해요. 너 했냐 안 했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듣는 제가 민망할까요? 안 민망할까요? 되게 민망해요. 전 민망한데 애들이 아주 뭐 자연스럽게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게 지금 애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식이에요. 도저히 여러분 수용됩니까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엄마 아빠에서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도저히 이거는 참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애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가 증가하냐면 임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신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애 중에서 임신 때문에 저한테 고민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고 좋진 않은 방법인데 이 집이 좀 가난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얘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4개월이에요. 그래서 아니 3개월이구나. 3개월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저한테 이제 제가 상담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좀 문제가 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가 있습니다. 원래요.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에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면 해바라기 센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성폭행으로 인해서 그죠? 성폭행으로 인해서 신고가 되면 그 남자는 처벌을 받고요. 이 아이는 거기서 뭐냐면 뭐죠? 낙태를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어요. 병원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소위 말하는 낙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거를 연결을 했고 해서 문제를 하나 해결해 줬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임신한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도 있고요. 중학생도 있고요. 제가 봤던 애 중에는 14세 아이인데 14세 아이가 임신이 되어서 된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지금 또 어떤 아이들은요. 또 신문에 가끔 나지만 이걸 숨겨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나 다른 장소에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뉴스에서 안 나와서 그럴지 상당히 비질비질합니다. 많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나마 이것이 발각되어서 나중에 부모의 상의에서 나중에 뭐죠? 그러한 미혼모들을 위한 그런 곳에 시설에 가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입양하든지 자기가 키우든지 이런 그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그거를 쉬쉬하고 나중에 다른 데에서 아이를 낳고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성매매입니다. 여러분 성매매가 지금 애들이 얼마큼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해요. 돈이 되거든요. 그거 한 번 하면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만에서 50만에서 어떤 경우는 7, 80만 원까지 받습니다. 저는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제가 실제 그걸 봤어요. 언제 봤냐면 여기 오기 전에 그때 전주에 제가 공원에 이제 차를 잠깐 저녁이죠. 세워놓고서 제가 나름대로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조용하게 스포츠카가 나와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스포츠카인데 부르릉 하면서 옆에 살살 지나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가야겠다. 집을 딱 정리하고 그 차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시 갈 때 저도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여학생 2명이 뛰어가요. 그 차로. 딱 봐도 벌써 여학생들이에요. 여학생 2명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 안을 확인하더니 이제 저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이제 가기 위해서 이 차가 섰고 그다음 뒤에 차가 2대가 따라 붙었고 그 다음에 제 차가 있었거든요. 이 차가 섰으니까 다 뒤에 못 가잖아요. 여학생들이 딱 안에서 확인하고 뭐 하더니 그 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 야심한 밤에. 그 9시라는 그 저녁 밤에 그 학생들이 그 스포츠카를 왜 타고 갔어요? 저 말만 들었는데 그거 실제 본 거예요. 참 왜냐면 걔들 그거 하면요 집에서 받는 용돈보다 더 많은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자기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냐면 나이가 22인가 20대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뭐가 걸렸냐면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남성과 그 분노 때문에 모든 남성과 성관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근데 걔가 걸릴 때가 10대입니다. 그런 성매매를 통해서 걸린 거예요. 특히 양성 예자에서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중학생은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초중고는 뭐를 하냐면 피검사를 안 해요. 피검사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이즈 검사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제가 애들한테 그 학교폭력 강의나 성폭력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하지 마라. 누가 걸린지 알 수 없다. 특히 문제아들 그러면 다들 웃어요. 몇 명 애들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누가 걸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했다가는 에이즈 걸릴 확률이 100%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강의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찾아오더라고. 키스만 했는데 그것도 걸리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걸립니다.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을 통해서 일단 그 전파될 수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그러한 관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번은 어떤 글에다 제가 올렸어요. 이거 검사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교 학생 다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요. 이놈들이 왜냐하면 돈 주고 그런 원조 기술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어른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과 했을 때 정확히 어떤 그러한 것을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 문제야. 그리고 술, 담배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전 놀랐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소주를 몇 병을 마시냐면 자기가 3병을 마신답니다. 우리 어른들 잘 아실 거예요. 술 이렇게 드셔보시는 분 알죠? 소주 3병이면 셉니까 안 셉니까? 센 겁니다. 그렇죠? 예, 센 거예요. 그 3병 정도면 센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술을 딱 3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소주를. 근데 술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걔들이 그걸 구입하는 게요. 아주 교묘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렇게 좀 작은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대인데 아주 신고할 거예요. 하지 마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오면 계속 주세요. 벌금이 300만 원 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민들학교에서 좀 감사를 좀 했거든요. 그럼 잘 아시겠네. 애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약점 잡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 담배 피는 애들 봤어요. 맞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엄청나요. 지금 교육계가요 난리가 아닌데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밝히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중이에요. 쉬쉬하고 있는. 감당을 못해요. 저는 구리에 있어요. 그러시군요. 거기도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학교에 한번 아침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8시 반 되면 다 이제 수거를 해요. 핸드폰을. 그럼 일찍 간 애들은 뭐 하는가 해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다들 앉아서 게임하고 있어요. 불 꺼놓고. 불 켜면 이게 혼에 잘 안 보이니까 불 꺼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가서 게임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들은. 완전 보통 걔들이 게임 중독이 어느 정도냐면 수업 끝나잖아요. 애들 다 어디 간 줄 아세요? 많은 애들이요. 그 사이에 PC방 가요. 어느 제가 그때 상담했던 애가 하나 있어요. 중학생이었는데 쌤 요즘 오후에 가보면 수업 끝나고 오후에 가보면 거의 7, 80%가 다 초등학생이래요. PC방에 가면 뭐 하냐 그러면 다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알아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학원에 잘 갔겠지? 아니요. 학원 땡치고 중간 나와가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기수입니다. 내 아이는 소중하고 내 아이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다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다 맞벌이도 하고 또 아이가 적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귀한 손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누가 자녀를 망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망친 경우가 많아요. 손녀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오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키우되 냉정하게 키워야 합니다. 가슴은 뜨겁게, 그렇죠?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아이를 대하에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오냐 식으로 하면 애들이 그거 알아줄 줄 알죠? 다 망가집니다. 거의 부모에 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망가진 아이들 대체로 보면. 그리고 애들이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잔인성이나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등교 거부하는 경우가 요즘 많아졌어요. 얼마나 심하면 학교 숙려제를 두어서 교육청에 숙려제를 부서를 따로 둬가지고 학교 애들을 그 학교 안 가는 애만 따로 상담을 해서 마지막 상담을 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만큼 학교 안 간 애들이 많아요. 근데 왜 안 가는 거지? 대부분 보면 다 게임에 중독돼 있어.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새벽 4시, 3시까지. 부모는 피곤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벌이 보든 자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SNL 하든지. 그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못 가요.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폭력성이 이제 완전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집을 부시든지 기물을 부시든지.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런 상태. 중학교 1학년인데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안 가요. 거의 34일을 안 갔어. 그 나중에 제가 통고 도저히 엔당 같으면 그냥 제가 한번 좁혀면 되는데, 그렇죠? 좁히고 압력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지금은 그럼 큰일 나거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통고제도입니다. 법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통고제도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학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집안에 폭력을 행사하고, 이걸 가지고 바로 부모나 아니면 학교장이나 아니면 그 사회복지 원장이 신고하면 돼요. 그 법원에다가. 그것도 이용해야 아이들이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애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4주간 보호관찰소에 집어넣고 지금은 계속 1년 동안 지금 보호소에 지금 넣어놨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성 범죄 조직에 애들이 연관돼서 폭력이나 보이스피싱이나 또 아니면 마약류 있죠? 마약류. 이거를 전담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죠? 이 통로가 돼요. 애들이 왜 자기들은 처벌받아도 집행유예를 받는 거예요. 그 빨간 줄 안 걷거든요. 학생들은. 그걸 아니까 애들이 그렇게 그 범죄 조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제 그렇게 못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기범들이 많이 늘었어요. 고등학생들이 뭐죠? 인터넷에서 가짜를 사서 돈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기로 해서 제가 또 하나를 일단 아이를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 가면 사기범들이 만약에 20명을 재판한다 그러면 그 중에 사기범들이 한 5%, 7%.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 사기범들이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이들이. 거의 어른밤 수준, 그러니까 뺨칠 만큼 수준을 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교사의 지시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불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들이.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상황이 어떻게 냐면, 교사가 만약에 이제 학생이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사고 쳤어요? 야, 너 일어나! 안 일어나요. 너 나가! 그러면 안 나가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PC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사가 화가 나니까 이런 뭐라고 했는데 여기 나왔어요. 그럼 바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걸려요? 선생님 법조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애가 안 따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교권 침해 해가지고 아이를 나중에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청소 뭐 여기 교내 무슨 청소 하라고 시켜요? 안 해요. 선생님이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대안학교로 보내버려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든지 아니 그쪽으로 아이를 아니면 다른 학교를 일단 보내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애들이 그 지시 얼마나 불응하고 얼마나 우습게 하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서 아이가 잘못을 해서 교무실에 왔습니다. 교무실에 와서 나름대로 뭐 하는 거예요. 막 진짜 반성문을 쓰는데 어떤 한 교사가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러더니 뭘 쳐다보냐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교사한테. 여기서는 제가 말로 담을 수 없지만 욕을 하는 거예요. 교사가 충격받아요, 안 받아요? 충격받는 거예요. 어떻게 쓰나 무슨 내용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뭘 쳐다보냐고 보지 말라고. 당신 일이나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 아이가 잘못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뭐라고 할 때 비냥거리냐면 참 교육 나셨네. 참 교육 났어. 이러면서 아이들이 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요. 자기 기분 나쁘면요. 그 교사가 이렇게 지나갈 때 뒤에서 욕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가요. 그러면 교사가 뒤로 보잖아요. 그래서 너 왜 나한테 욕했지 그러면 제가 언제예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욕감들을 교사가 지금 거의 많이 당하니까 웬만하면 안 당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내비두는 겁니다. 심하지 않는 이상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들을. 이거 외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미투 있죠? 이 미투도 애들이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물론 실제 교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저 교사 때문에 내가 수치감을 느꼈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해버려서. 그래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고발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중에 교육청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한테 뭐 한 줄 아세요? 교사가 가서 사과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 교육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교사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상전이에요? 학생들이 상전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애들이 왜 이렇게 인성교제가 부재되고 절제력도 안 되고 인내도 부족하고 책임의식도 없고 준법정신도 없고 예의도 없고 예절도 없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생인권조례에 다 들어있습니다. 학생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게 한대요. 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가 지금 다시 그 권고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지시가 지금 내려왔다는데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해가지고 애기 낳아도 학생이 애기를 낳아도 수업 계속 시켜라. 애기 낳은 이후에 징계주지 말고 징계주지 말라요. 그리고 동성애부터 모든 거 다 뭐하자는 얘기예요. 그거 나름대로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내비두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수업까지도 하고 안 하고를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학생들 수업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학생인권조례가 이렇게 악조항이 되게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인지 학교가 아닌지 지금 현재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애들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교육을 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애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어떨까요? 적응 못해요. 제가 상담했던 직장 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적응을 못하겠대요. 사회에. 왜? 직장생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문화도 잘 적응해야 되고 거기에 또 나름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 수능은 또 배워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뭘 배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뼛속까지 배웠던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직률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화나게 하면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일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비일비재하고요. 나중에 이것이 적응이 안 되니까 나중에 포기하고 학교를 근본적인 뭐죠? 직장을 포기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사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점점 깊어지면 기존의 우리 세력, 우리 있는 층과 이들을 위해서 우리 말하면 브로커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혼란이 와요. 사회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뭔가 의도가 있는 지금 교육을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애들 다 망가뜨려서 이런 세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프랑스 혁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안 좋은 것을 지금 대거 이 사람들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지고는 사회 적응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미래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이 젊은 애들을, 이 학생들을, 이 10대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결점은 뭘까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가정에서 좀 인성교육 좀 시키십시오. 옳고 그름을 가르치세요.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선 있고 후는 이런 걸 다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듣기 싫어도 해주셔야 돼요. 잘못된 거 보고 나중에 크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크면 다 망가져요. 그렇게 해서 망가진 애들 많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범죄된 애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또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야 되고 내가 신앙을 제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자녀가 볼 때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집사가 돼야 되는데 잡사가 되면 안 되고요. 예. 우리가 말을 하면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아닌 우리 말한 가짜 장로가 되면 안 되고요. 사이비 장로가 되면 안 되고요. 성도다워야지 이건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다면 자녀들은 절대 그 아이들한테 좋은 신앙의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배우셔서 아이들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성경 말씀을 나누시고 성경을 읽도록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아이들은 바르게 자랍니다. 제가 이때까지 봤지만 바르게 자라요. 성경 안 읽고 세상에 취해 사는 애들은요 다 망가집니다. 세상 것 다 그 가치 기준이 다 세상이니까. 말씀을 보는 아이는요 그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보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가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온갖 나쁜 것들은 다 그게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함부로 하죠. 그리고 지금에 있는 기존 학교로 가지고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애들 강제로 못 오게 합니다. 걸려요. 옛날에는 강제로 했거든요. 패삭 좀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예, 미션 시크릿 기독교 학교라도 뭐 해야 돼요? 애들이 오고 안 오고를 판단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 강조 못 합니다. 전도 못 하게 돼 있어. 학교에서. 지금 그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헌법에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으로 따지면 학교법하고 헌법으로 따지면 누가 위입니까? 헌법이에요? 학교법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을 가지고 따지면 학교 말 못합니다. 그거는 헌법하고 학교법하고 이게 대치가 돼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학교 안에 키우는 모든 학생들은 많이 우리가 말하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가 정상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예. 이런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기독교 대안학교, 지금요 여기 지금 그 재림교회에 있는 그 삼육학교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다 현실법에 다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기는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신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 일반 개신교회나 아니면 많은 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안학교예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따로 합니다.
뭐 적식 학교는 아니에요. 대신에 거기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교리와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검정고시가 있으니까 검정고시를 패스하게 해서 다 대학에 갑니다. 그 아이들이 10대 때 자랄 때 뭘 때 교육받아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제대로 배워서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이제는요 거의 때가 다 되어진 상태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면, 왜냐하면 지금 10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해요. 무슨 그게 일단 하나님이냐고, 그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온 애들도. 심각하죠. 여러분이 좀 더 하면 충격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기독교 대한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적 사고와 정신과 정체성에 대한 신앙을 좀 배울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바르게 키운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간섭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은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모든 법을 다 무너뜨리고 카오스, 혼돈의 세계를 만들어서 뭔가 옳고 그름을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문화를 다 그렇게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많은 부분을 점령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주를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살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육은 중요합니다. 근데 교육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 교육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세상이 이 사단의 물결 가운데 다 빠져서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다 망가져가고 있고 어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되어버린 이런 교육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이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모임을 주시고 그걸 통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그 부분들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기 좀 질병 가운데 오신 분들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또 창조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